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이제 술 중독에 빠진 거죠.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저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술병을 집어던지고 어머니를 매일 때리시고 저희들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나쁜 인간일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괴물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저는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최면을 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그렇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남편이 될까? 혼자 조용히 눈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좋은 모습이 상상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를 때릴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내 안에서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상상이지만 내가 화가 나면 나 역시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폭행을 하고 욕을 하겠구나. 다만 나는 그걸 의식적으로 누르고 왔을 뿐이다. 근데 만약에 살다 보면서 이거를 누르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런 폭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실제 무의식 속마음에서는 이미 아버지와 같은 공격성, 분노,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이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제 자신한테 화도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각종 심리학 책도 보고 뭐 최면도 공부하고 명상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미움이나 분노와 그 원망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분노, 원망, 원한은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부러 저희 엄마와 자식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쓰려고는 하지 않았을 건데 그 아버지도 의식적으로 노력은 했을 텐데 술 한 잔을 먹기만 하면 이미 그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보다 실제 무의식에서 갖고 있는 정서가 실제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와 닮아버렸다. 이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핵심은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저처럼 아버지를 미워했을 수도 있고 매일 잔소리하는 엄마를 미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 당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살면서 누구나가 이런 큰 트라우마와 같은 아픔을 인간을 통해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누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나도 똑같이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난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그렇게 누구나가 하게 되는데 그런 심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도대체 왜 미워하면 닮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의 정서는 뭘까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파괴되었고 내가 망가졌어. 나 속상해. 나 기분 나빠. 나 당했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미움이라는 것은 나도 너에게 똑같이 복수할 거야. 네가 나에게 준 만큼 나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자들이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인간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당한 만큼 너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강자인 친구가 나를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나는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는 못하고, 왜냐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수는 못하고 칼을 갈겠죠.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나쁜 놈이야,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강자가 되고 어떤 친구가 이제 약자가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제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군대에서 소대장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이병들이 그때 이제 군대 선임들 뭐 병장, 상병, 일병 그 친구들한테 많이 구타를 당했어요. 물론 구타는 아주 잘못된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마치 구타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 분위기와 그 문화가 뭐 후임이 잘못하면 충분히 때려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실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병들을 매일 두드려 맞으니까 제가 뭐 상병 병장들에게 더 이상 이제 때리지 마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 역시도 결국은 중대장님에 보고해가지고 영창을 사실은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병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더 지켜줬어야 되는데, 꼭 이제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이제 저녁에 내무반에서는 잠을 잘 때 꼭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이 말을 했거든요. 소대장님, 저는 병장이 되면, 저는 상급자가 되면 저 같은 후임, 이병이 들어왔을 때 절대 때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정말로 따뜻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저에게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친구는 나중에 상병이나 병장이 되면, 윗사람이 되면 정말로 후임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화내지 않는 친구가 되겠구나라고 사실은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들이 상병 병장이 되니까 더 구타가 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구타보다 10배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병일 때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병장이 되어서 정말 폭군이 된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 근데 그것처럼 제가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닮아버린 것처럼 그 친구도 자기를 때렸던 저 나쁜 놈들을 미워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다가 네가 괴물이 되지 마라.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내가 피해자가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돼버리면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누군가한테 약자라서 당해버리면 이 약자인 내가 밉거든요. 약자인 당한 내가 화가 나거든요.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넌 왜 이렇게 당해, 이 바보야, 멍청이야, 이런 심리가 쌓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강자가 되거나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약자인 나에게 이 바보야, 멍청이야, 차라리 죽어라, 왜 사냐, 이 멍청아,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거나 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죽어라, 꺼져버려라, 그런 식으로 똑같은 폭력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심리적 패턴이 이해가 되나요?
어느 순간 내가 약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봤을 때 나보다 약자다라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을 보호해준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도인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게 아닌 대부분은 이 바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미워하면 할수록 그 분노, 부정적 정서가 점점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왕따 당한 친구들은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오히려 누군가를 왕따시켜버리거나 공격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더 나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대체적인 심리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움의 정서는 뭐냐면 복수할 거야. 그런데 지금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은 못 이길 것 같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그 약한 사람이 어찌 보면 부모가 때로는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힘이 약한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만만한 A, B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이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수의 마음을 풀어버리기 쉽다. 이 사람한테 당한 것을 종로에서 뺨 맞은 것을 한강에서 화풀이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이유 없이 저 나쁜 놈들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이 되거나 용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미워하니까 이 부정적, 이 분노, 이 복수의 마음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나보다 약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차별적으로 무의식으로 폭력을 가해버린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가해자가 되느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어버린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상상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상상하나요? 우리 그 말 알잖아요. 시크릿. 저는 별로 시크릿을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상상하는 대로 된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게 맞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저놈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이 나쁜 놈, 너는 죽여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러면 이 상상하는 게 어디로 가요?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주구나. 그러면 그대로 덥석 받아와요. 복수할 거야, 미워할 거야, 분노할 거야, 이젠 당한 대로 내가 10배로 돌려줄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버린다라는 거죠. 기도의 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든 명상이든 최면이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복의 힘이에요. 첫 번째가 반복의 힘, 두 번째는 상상의 힘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1년 동안 미워했다, 10년 동안 미워했다, 20년 동안 미워했다 그래버리면 한 20년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내 안에 최면을 걸어버렸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명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세뇌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자꾸 내 안에서 똑같이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 거지만, 저 사람에게 분노, 적개심, 화를 낸 거지만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거죠. 그게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꾸준히 쌓여간다라는 거죠. 1년, 10년, 20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는 난 저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 무의식에서는 난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처럼 나쁜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10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는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계속 닮아간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의 나쁜 점을 내가 그대로 닮아가 버립니다. 제자가 스승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스승의 나쁜 모습을 어느 순간 가져가지고 자기가 스승이 되었을 때 똑같이 못된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움이라는 정서는 이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의도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잠을 잘 때도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불현듯 한 번씩 또 올라오면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미움의 정서가 계속 올라오니까 미움이 내 자신을 뒤덮여 버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화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미운 점을 내 가슴 속에서 상상을 하니까 상상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하고 나하고 동일시되어서 쌍둥이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미움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면 종이 된다. 물론 그래요. 뭐 여러분이 뭐 무조건 제가 다 용서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뭐 평생 20년 30년 그 정도를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아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갉아먹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평생 원망해야 됐던 내 자신의 어떤 그 슬픔, 아픔, 고통을 오랜 시간 느끼다 보니까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종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자꾸 저 사람만 신경 써야 돼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쳤어요.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엄마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느냐. 친구 너희들이 지금 나를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 나 대인공포증에 걸렸어. 엄마 아빠가 매일 때려가지고 나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차도 못 타. 나 이제는 결벽증에 걸렸어. 강박증에 걸렸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너 때문에 됐다는 것은 나는 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평생 나는 마치 너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당연시해버리고 그럼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그를 용서해주고 놓아주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갖기보다는 너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이라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것은 평생 이렇게 이제 끌려간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저 사람을 자꾸 또 더 미워해야 돼. 왜냐면 내 삶이 점점 망가지니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너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평생 이제 우울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워하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고 용서를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가끔씩 여성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제 당신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나는 술만 안 먹은 남자면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념이 생겨버려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근데 술을 뭐 먹는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술을 안 먹는다 해서 꼭 착한 사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술을 적당히 먹고 즐겁게 살면 그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A 여성의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네, 강의가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미워하고 싫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때 술 한 잔만 먹어도 나는 다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술을 꼭 먹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미움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남자를 볼 때 술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성이나 품석이나 인간 됨됨이를 보기보다도 저 사람이 맥주 한 잔이라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1순위의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처음에 잘 다가왔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면서 나를 짓밟아버렸어요. 이제 만약에 그러면 누구나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저 사람하고 비슷한 목소리,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하고 비슷한 말투와 같은 하여간 이 사람하고 조금만 비슷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싫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얘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만난 남자가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겼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근데 나도 모르게 잘생긴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은 바람을 피울 거야. 틀림없이 내 뒤통수를 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삐딱해져 버리고 딱 자기 식대로 보게 돼요. 이게 부정적인 신념이에요. 우리 아버지같이 생긴 사람은 다 싫어. 술 먹은 사람은 싫어. 잘생긴 남자는 바람필 거야. 예쁜 여자는 너무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해. 뭐 그런 식으로 미워한다는 것은 딱 자기만의 어떤 부정적인 고착한 신념이 생기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망가져버리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망가져버린다.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서 투사돼 버리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이 미움의 정서가 남아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움의 정서가 현재 나를 일으키는 그 동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면 닮게 되고 그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똑같이 되어버린다. 뭐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좋은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기만 해도 똑같이 닮아가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건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안 좋은 점을 자꾸 미워해버리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순간 여기에는 아빠의 안 좋은 점이 딱
자리 잡혀버리고 여기에는 엄마의 안 좋은 점이 다 잡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내 삶은 단점 투성이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폭력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하고 집착하고 어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내가 보면서 괴로움을 때로는 받을 수도 있고, 직장 관계에서도 아무리 잘했는데도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외부의 상대의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자기암시, 매일 기도를 해버리는 것 같은 효과가 돼버리고 매일 이런 상상을 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싶다라면, 내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배려심이 많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그나 그녀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굳이 용서까지 못한다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놓아버리고 다시 오늘부터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워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용서를 하면 가장 큰 이득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장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미움은 놓아주고 빨리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보자라는 거죠. 왜 미워하면 안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은 과거에 끝난 일이라는 거죠. 과거에 끝난 일 다시 내가 칼 들고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그렇게 내가 협박하거나 화내고 짜증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다시 내 삶을 만들어 가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 너 때문에 내가 대인공포증에 걸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한탄하면서 지금의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만약 이제 저처럼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미워하는 대상이 없다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신 거고,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다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했는데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겠습니다.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슴속, 저 무의식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놓아주면 내 가슴이 이제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만약 이제 불교를 공부하신다라면 매일 108배 참회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데 이제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제 가슴 속에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08배를 100일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 빈자리에 따뜻한 햇살들, 태양들,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종교가 없다라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08배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무의식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되었을 때 우린 더 이상 미워하면 담지 않고 오히려 내 아버지보다 내 친구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서 다시 깨어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내 삶의 어떤 미움으로 나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고 그 미움이 나간 자리에 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해주는 연민과 사랑과 뭐 자존감 같은 이런 정서들로 나를 채워준다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